안녕하세요. 한풀이물입니다. 4월 학평 18번 문제 가지고 왔고요. 굴절 문제네요. 이 문제는 문제풀이보다는 여러가지 팁을 드리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풀어보셨죠? 네,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만한 표현이 몇 개가 있는데, 반원형 매질이라는 표현, 요거 굴절 문제에서 자주 다루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. 그 다음 전반사 여부를 따진다. 요것도 이따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. 입사각이란 단어 뜻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설명까지 같이 해드릴게요. 일단 여기서 제일 기초적인 설명이라고 하면 입사각부터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. 어떤 굴절면이 있을 때 공기라는 매질과 매질 A 또는 B가 있는데, 이 두 개의 경계면이 있을 때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한 선을 그리면 우리는 이것을 법선이라고 불러요. 그때 입사하는 광선과 법선 사이의 각도를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부르고요. 굴절한 다음의 각도를 똑같은 방식으로 법선과 굴절한 광선 사이의 각도를 부르면 우리는 이 각도를 굴절각이라고 불러요. 그럼 반사하는 경우에는 반사선을 그려주고 또 법선과의 각도를 따지면 대칭인 형태로 반사가 되겠죠. 네, 우리는 이런 것을 각각 입사각, 굴절각, 반사각이라고 부르고요. 기준은 굴절면과 법선 사이예요. 자, 그러면 지저분하니까 일단 지우고, 또 봐야 될 내용이 반원형 매질이라는 표현이 있네요. 지울 게 아니었는데, 반원형 매질이라는 표현이 있네요. 반원형 매질은 보통 실험을 시킬 때 원의 중심 형태로 빛을 쏘게 되는데, 이렇게 되면 중심에서 그은 반지름 형태로 입사각을 만들게 돼요. 근데 이 반지름은 항상 원의 테두리 접선과 수직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입사각도 0도가 되고요. 굴절각도 0도가 돼요. 그러면 경로가 꺾이는 걸 고민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빛이 진행할 때 똑바로 진행했다, 뭐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써요, 실험에. 자,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굴절이 안 일어난 건 아니에요. 여기서 실제로 광원인이 공기 중에서는 광속 C로 움직였을 테지만 이 부분에서는 매질의 굴절률을 N이라고 했을 때 광속 C를 N으로 나눈 것만큼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. 다시 이게 공기 중으로 나오고 나면 이때는 방향이 반대로 꺾였네요. 방향이 대충 이렇게 꺾이게 될 텐데 이때는 광속 C로 되돌아오게 될 거예요. 이런 관계가 있다. 반원형 매질은 특징이에요. 그 다음에 전반사 여부. 자, 매질이 밀한 매질에서 A 또는 B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전자기파가 진행할 때 입사각보다는 굴절각이 항상 더 크기 때문에 입사각을 좀 큰 각으로 넣게 되면 굴절각이 충분히 커지다가 90도에 임계하게 된 이후에 90도를 넘어서는 각도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반사를 하게 된다. 굴절 없이 반사만 하기 때문에 전반사라고 부른다. 그럼 이때 알아둬야 될 개념이 뭐가 있냐면, 전반사를 할 때는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빛을 쏘아줘야 되는데, 이때 이 입사각 각 세타가 특정 각도를 넘어서면, 어떤 특정 각이냐면 굴절한 이후의 광선이 거의 90도가 되는, 굴절각 자체가 90도에 거의 수렴하게 되는 이런 각도가 있는데 우린 그 각을 임계각이라고 해요. 이 그림은 현재 임계각이다 라고 설명을 해버리면, 이 임계각보다 각도가 작은 곳에서는 아무리 쏴도 전반사가 안 일어납니다. 이때는 정상적으로 굴절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겠죠. 근데 임계각을 조금이라도 넘어서는 순간 이렇게 빛을 쏘게 되면,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. 이렇게 빛을 쏘게 되면 반드시 반사만 일어나게 된다. 우리는 그런 현상을 전반사라고 한다. 그러면 아래 표를 한번 볼까요? 자, 전반사 여부에 따라 어느 건 전반사 하는 구간, 어느 건 전반사 안 하는 구간이에요. 근데 임계각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임계각보다 큰 구간에선 전반사를 한다 그랬고, 임계각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전반사를 안 한다 그랬어요. 그러면 임계각이 여기서는 42도를 기준으로 잘랐고 여기는 34도를 기준으로 잘랐어요. 이것보다 큰 범위에서는 전반사를 하겠죠. 이 구간은 전반사 구간이다.
그러면 이 구간에는 전반사를 하지 않는다. 다른 말로는 굴절하고 있는 도중이죠. 자,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볼까요? 전반사가 일어난 범위는 1이다. 틀렸죠? 2이죠. 2. 이쪽이 임계각 42도 34도보다 더 큰 각도이기 때문에 전반사를 하게 된다. 그 다음 굴절률은 임계각을 결정하는 요소는 밀한 매질과 소한 매질 사이의 굴절률 차이예요. 요 사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소밀 차이가 커지면 임계각은 작아집니다. 임계각이 작아진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각도를 조금만 주어도 금방 전반사해버리고 굴절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. 그러면 임계각이 작은 게 어디 있을까요? 여기가 더 작네요. 네, B가 더 임계각이 작은 거고, 공기가 현재 소한매질이고 공기가 있고 A의 굴절률, B의 굴절률이 있는데 누가 더 임계각이 작죠? 이쪽 세팅이 더 임계각이 작죠. 그러면 요 사이에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. 그러면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. 이건 맞는 이야기네요. 그 다음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. 광섬유를 만들 때 코어로 사용 가능한 건 굴절률이 큰 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굴절률은 아까 B가 더 컸으니까 B를 코어로 사용해야 더 잘 작동하는 광섬유를 만들 수 있겠죠. 그러면 답이 될 만한 건 기억은 틀린 보기였고 디귿도 틀린 보기였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. 고생하셨습니다.